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신 적도 있으셨고, 추나로 이렇게 풀어주면 빨리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정말. 안녕하세요, 뿌치입니다. 3주 전에 영상을 올릴 때는 좀 사실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올릴 때 이제 댓글창을 제가 닫아놨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피해자였을 뿐인 거고, 그 사실을 내 경험을 그냥 이렇게 올린 영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댓글창을 열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요. 그때 3주 전에 올라왔던 영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들과 이 일은 명백히 무관하다는 걸 한 번 더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퇴사한 한의사님에 대한 제가 경험한 일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이렇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는 치료 방식이 잘못됐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퇴사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 오신 원장님과 이제 대표 원장님께 이게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이제 그때 그분은 치료할 때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5개월 정도 쌓이다 보니까 그때 그분은 단순히 이제 의료인으로서 그 선을 넘는 행동뿐만 아니고 이제 치료적인 부분도 미흡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사실 심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원장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저를 섬세히 잘 치료해주시고 또 심적으로도 많이 치유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의 그런 저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그 퇴사한 한의사님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그분의 잘못을 더 좀 크게 좀 더 이렇게 딱 깨달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치료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영상을 켜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몫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이 심각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그냥 안면마비 중에서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람세이헌트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반도 넘게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고요. 안면마비가 처음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양방 약도 잘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안면마비가 발견된 후 그 다음 날에 한의원에서 첫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저희 대표 원장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사람마다 회복 속도는 다 다르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나중에 제가 걸린 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막 치유율이 5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냥 완치가 힘들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약간 내가 굉장히 좀 무서운 안면마비에 걸렸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죠. 대표 원장님께 그림이랑 이제 두 번째 담당이셨던 그때 그 퇴사한 한의사님한테 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매일같이 일반 치료로 진행을 했었다가 한 달하고 조금 더 넘었을 때 두 번째 담당 한의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를 갑자기 불러서 얼굴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컴퓨터 이렇게 키보드를 치시다가 이렇게 얼굴을 약간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근육게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귀 대상포진으로 같이 귀의 대상포진이면서 안면마비 같이 걸린 이제 합병증이라서 약간 요쪽이랑 요쪽을 이렇게 풀어주는, 약간 추나로 이렇게 풀어주면 빨리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정말 밝게 정말 확신이 있게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사실 해야죠. 선생님이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저는 그냥 일반 안면마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금방 나을 것처럼 저한테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말씀에 이제 전 당연히 이제 그 치료 방식에 따라야 했고,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추나랑 이제 뭐 약침도 치료도 받고 이제 같이 치료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 이후로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거의 3개월 다가올 때쯤에 이제 그 두 번째 담당 한의사님께서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얼굴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답답했는데 대표 원장님과 이제 두 번째 담당 한의사님의 그 말씀이 사실 너무 다른 게 또 그 부분이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도. 3주 전에 영상에서 이제 제 턱을 덥석 잡고 이제 정말 얼굴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까워진 상태로 턱을 이렇게 잡고 이제 입 모양을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달이 좀 다가올 때쯤이었나? 약간 그쯤이었었고요. 근데 2달이 넘어가서부터는 그 의료진으로서의 선을 더 많이 넘었던 것 같아요. 또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긴 한데 뭐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좀 있었던 그런 행동들은 기본으로 좀 있었고요. 제 얼굴 이렇게 잡고 좌우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신 적도 있으셨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환자로서의 존중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6개월에서 8개월간은 제 얼굴의 그런 움직임? 약간 선생님들이 침 치료 전에 이제 입 모양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이마 주름 이런 거 표정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확인을 전혀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그냥 제 자신이 스트레스 받을까 뭐 그렇게 확인을 안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얼굴 확인 안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 퇴사하기 한 달 전쯤에는 이게 너무 안 보고 계속 치료하시는 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선생님 제 얼굴 표정도 확인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엄청 웃으시면서 뭐 대표 원장님께서 뭐 진료 기록 그렇게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다. 매번 그분은 항상 맥을 짚으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맥 짚는 것도 항상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겼었지만, 그 다음 진료 때 또 갑자기 턱을 냈다 그냥 다 덥석 붙잡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입 모양 확인을 하신 다음에 또 비슷한 치료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갑자기 퇴사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치료 방식 먼저 말씀드리냐면 항상 이 주변에 부항을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히 왜 기억을 하냐면 이쪽이 되게 부항 자국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분한테 치료를 받고 나면은 이게 이 자국이 꽤 남아있었어요. 좀 며칠간. 그래가지고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었고, 한의학에서는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환자를 좀 더 많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라포 형성은 말 그대로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라포 형성을 핑계로 이렇게 선을 넘는 행위는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환자를 정말 치료하고 싶었던 의료인이었다면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자책도 사실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내 얼굴 상태가 더 좋아졌을 텐데 이게 1년이 다 넘고 나서야 이렇게 뒤늦게 알았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진짜 모든 걸 다 잃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사실 솔직하게 저의 심정을 말하자면 저는 제가 람세이언트 증후군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를 그렇게 이제 묘한 텐션을 즐기면서 치료도 올바르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한의사님이 람세이언트 증후군에 똑같이 걸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사실 억울함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환자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나의 아픔을 한번 조금이라도 겪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그런 마음보다도 나 같은 피해자는 더는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좀 많이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고 당연히 그런 일을 저지르는 한의사님들이 저는 사실 많진 않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분들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거기의 목적으로 그냥 제 경험을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책은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포 현상을 핑계로 이제 의료인으로서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되고 환자인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믿고 이제 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치료 중에 조금 선을 넘는 행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한의사님이 더는 그런 행동을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하지 않는 게 저의 가장 이 영상의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이제 치료와 근황 같은 것도 꾸준히 업데이트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